네, 영유권 분쟁,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야오이다오, 일본명으로 센카쿠 섬에 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공방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독도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본을 생각하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전투기까지 근처에 막 띄우고 도발하면 격추하겠다,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양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문제 전문가 성신여대 김웅규 교수 그리고 도쿄 베이징 특파원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센카쿠 열도 중국면 나오이다오인데요. 네. 이 영토 분쟁이 지금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굉장히 갈등이 첨예하게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주권의 네, 그 설정이 분명하지 않게 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 예, 그러니까 청일 전쟁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이제 타이완을 점유하면서 네, 거기서 같이 이제 그 센카쿠 열도도 그 일본의 그 관할권 하에 들어갔었는데 예, 예, 일본이 패전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이 사실은 거기 사격장으로서 디아오이다오를 사용했고요. 그런데 1971년에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그때 이제 그 관할권을 정확하게 이제 사실은 행정 관할권으로만 놨지 주권은 문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그게 일본으로 넘어간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패전했으므로 당연히 중국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그렇군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이게 그 오키나와 제도 근처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기에 있네요. 어떻게 보면 중국 본토하고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가 이 센카쿠 열도 이 밑에 지하 자원이 엄청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더욱더 서로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배경이 뭐 있습니까? 예, 그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2010년에 그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면서 이제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1978년에 네, 그 중일 평화 우호 조약 때 약속했던 기본적인 묵계를 깨면서 완전히 이제 그 센카쿠 열도를 그 일본의 그 주권 영역으로 공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거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게 국내 정치용으로도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베이징 특파원 또 도쿄 특파원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센카쿠 열도 관련해서 다오이다오 이 양국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양국의 주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그 중국은 이제 이미 그 명나라 때 그 영락제 초기에 이미 디아오이다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863년 지도에 이미 중국 푸젠성 소속이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거는 이제 이미 1400년대 초고요. 예. 그래서 1863년 그 지도에도 사실 중국의 푸젠성 소속으로서 돼 있었는데 그 일본 측의 주장에 의하면 1876년에 그 오키나와를 이제 류큐를 오키나와로 바꾸면서 편입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딸린 부속섬으로서 센카쿠를 일본에 이제 서로에게 유리한 주장을 그렇습니다.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베이징 움직임 그리고 도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서목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이 중국이 센카쿠 해역에 잇따라 이제 전투기를 보내면서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지도부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중국 측에 잇따른 무력과시는 중국인들에게 실제로 중국이 국력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 효과가 큽니다. 말로만 지수라고 하는데요.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군사관에 대해서 일본을 압도하는 것을 보여준 네. 때문입니다. 예, 오디오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데요. 오디오 상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도쿄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철원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베 총리가요, 자유대 퍼레이드 참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강한 자유대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사실상 미국을 등에 업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지만, 지금 일본의 재무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일본 사이타마 현에 있는 자위대 훈련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네. 4,000명이 넘는 육해공 자위대원과 장갑차와 전투기 등 신형 무기들이 퍼레이드에 참가해 일본의 군사력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자위대 중에서 특히 해상 자위대의 경우는 이지스함을 6척이나 보유하는 등 세계 4위의 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예. 취임한 뒤 처음으로 자위대 퍼레이드에 참가한 아베 총리는 강한 자위대를 강조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경계 감시나 정보 수집 활동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을 겨냥한 이런 가운데 발언이다. 일본이 예. 다음 달 오키나와와 그 주변에서 센카쿠 관련 유사시에 대비한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하기로 해 또다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훈련의 그렇죠. 성격과 최근 정세를 감안하면 센카쿠와 관련한 중국과의 무력 충돌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점령당한 낙도의 탈환 작전 등을 상정한 실전 훈련에는 육해공 자위대 병력 3만 4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자위대가 네. 일본 영토 안에서 낙도 탈환을 상정한 실전 훈련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영공에서 퇴거 요구를 거부한 외국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아베 총리가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일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박찬호 특파원. 네,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평화헌법 구조에 보면 전쟁도 금지하고 군대도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족쇄를 풀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네. 집권 여당이 중참의원 다수를 점한 뒤 처음으로 국회가 열리던 지난 15일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하며 강력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 연설에서 적극적 평화주의야말로 일본이 짊어져야 하는 21세기의 간판이라며 안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직시한 외교 안보 정책의 재건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예. 아베 총리가 지난달 이후 부쩍 강조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미국의 역할 감소와 중국 대두에 따라 일본이 적극적으로 군사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내에 마련되는 국가 안보 전략 핵심 정책으로 미군 지원과 유엔 평화 유지 활동 등을 명목으로 자위대 역할 확대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자위대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행사가 불가했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의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들먹이며 적기지 선제 공격 능력 보유에도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 등을 배치해 여차하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빌미로 과거 회기로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바라보는 주변국의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네, 김 교수님. 일본은 지금 원래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거의 군대를 가질 수 있고 또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바꾸고 변화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국제사회가 좀 막아야죠, 이런 건. 자, 베이징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지도부 분위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최근 중국 측이 잇따라 무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인들에게 실제로 중국의 국력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말로만 G2라고 하는데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교나 군사 관계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강해진 중국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실제 덩샤오핑도 집권 초기인 70년대 말에 베트남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첨단 장비인 조기 경보기 등에 이어서 최근에는 42년 만에 핵 잠수함 부대까지 공개했는데요. 사실 공개된 잠수함이 퇴역을 눈앞에 둔 것이어서 차세대 잠수함도 이미 준비가 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실전 훈련 그리고 랴오닝함에 이어서 다른 항공모함이 이미 만들어졌거나 건조 중인 사실을 관영 매체에 흘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더불어 일본과 동맹국인 미국의 국력의 승전과 함께 무력도 같이 커졌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서특파원. 그리고 다음 달 이제 중국에서는 이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 회의가 열리는데요. 3중 전야라고 하던데 이때 이 센카쿠 열도, 이 다오이다오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날간 개최되는 3중전에 제18개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인데요. 지난해 1차 회의 때 11월 때는 시진핑 총서기가 출범했고 지난 2월 2차 회의 때는 당 주요 인사의 보직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우선 중일 관계나 군사부문 개혁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반부패 시스템 마련과 경제 개혁, 지방정부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센카쿠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김 교수님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신 대로 센카쿠의 영토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영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본이 국외를 한 만큼 끊임없는 도발로 이 문제를 상시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해 9월 11일 일본의 센카쿠 국외 이후 1년 동안 중국 정보 선박이 일본 측 센카쿠 영해를 침범한 것은 200번이 넘습니다. 센카쿠 열도 앞바다 접속 수역에 진입한 것도 1000번이 넘는데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조기적 수위를 높여가서 우선은 영토 분쟁과 관련한 근거를 남겨놓자는 것이 중국의 목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 특파원 수고하셨고요. 자, 일본이요. 예. 지금 자위대라는 군대 아닌 군대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위대의 이 군사력이 엄청나다면서요. 중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수치로 비교하면 중국의 그 군사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예. 실제 질적인 측면이나 작전 운용 능력을 이렇게 보자면 예. 센카쿠 열도에서 만약 그 국지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그 중국군이 일본군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현재 그렇습니까? 상황에서. 지금 예, 뭐 그렇습니다. 군사력이나 국방비나 병력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센카쿠 그쪽 예. 다위다오에서 만약에 국지전이 일어나면 예. 일본이 더 우세할 거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핵심적인 전력이란 것은 그 육군력이라기보다는 예. 해군력과 공군력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쟁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예. 그 조기 경보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의 주력인 F-15라든가 그리고 중국이 한 척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지스함 같은 경우를 일본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국전이 벌어진다면 중국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참, 일본 이거 군대 만들면 안 되는데요. 예. 중국과 일본 이 지역에서 교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일본 편을 들까요? 현재 그 미일 동맹의 그 조항에 의하면 당연히 그 미국은 일본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강대국으로서 사실 우려하는 것은 그 동맹이라 할지라도 약소국의 그 이해관계에 자신이 연루돼서 대규모의 어떤 그 전쟁을 벌이는 상황은 적극 피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실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마쿠에서는 사실은 그 양국을 중재하려고 상당히 노력할 걸로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전 가능성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전투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예. 뭐 격추하겠다, 뭐 예. 전쟁으로 생각하겠다. 예.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지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양국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면전은 물론 안 일어나겠죠. 둘 다 다 그 사실은 그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예. 그렇지만 현재 양국 모두가 지금 대단히 그 강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압력, 그리고 여론의 압력, 그리고 특히 중일 관계의 어떤 특수성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양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로 간에 소위 말하는 티트 포 태트라고 하는 서로 간에 계속 그 어떤 긴장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지어는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수준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이제 그런 와중에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조돼서 어느 한 누구가 실수로 그 발포를 하면서 그것이 급격하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뭐 의도를 갖고 하는 전쟁도 있지만 우연치 않게 실수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일본의 그 군사력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굉장히 놀랬고요. 예. 그쪽 다웨이다오에서 실제로 중일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일본이 더 유리하다, 일본의 군사력이 더 우세하다는 데 놀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독도와 관련해서 외교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독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외교 전략을 펴야 돼요? 이제 조용한 외교가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동영상도 막 도발을 하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의 그 국제 정세의 변화가 대단히 지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삼각파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각파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형국에 있고요. 아, 사각파도. 그거는 예. 과거에는 이제 북핵 문제, 북한 문제만이 우리에게 안보에서 중요한 변수였는데 네. 이제는 일본이 변수가 되고 있고요. 아, 최근에 뉴욕타임스의 그 기사에서도 보듯이 그 미국조차도 사실은 한반도 문제에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고 중국도 결국은 변수가 될 겁니다. 네. 북한, 일본, 미국, 중국 다. 그런 그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중견국이라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에 합당한 전략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대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소국도 아니고 예. 중견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갈등 관계로 주변국과 빠져드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국은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한번 겁니다.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 외교 전략을. 그렇습니다. 저는 예.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제 전문가죠. 성신여대 김문기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